안녕하십니까. 수복남 수학뉴스입니다. 전 국민 수포자 탈출 프로젝트. 오늘의 첫 번째 수학 이슈는 분수, 약수, 소인수분해입니다. 먼저 오늘 내용은 정승재 쌤의 50일 수학 1강을 보고 수포자 부모님도 이해할 수 있게 수복남식으로 다시 정리해보는 공부 기록입니다. 정승재 쌤이 1강에서 강하게 말한 핵심은 이겁니다. 수학은 풀이 방법만 외워서 끝내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오늘 뉴스는 바로 그 핵심을 아주 쉬운 생활말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분수, 약수, 소인수분해 이 세 단어는 이름부터 친절하지 않습니다. 분수는 위아래로 숫자가 갈라져 있고 약수는 뭔가 차갑고 소인수분해는 이름부터 최종 보스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수학책말을 생활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분수는 피자 조각, 약수는 과자 나누기, 소인수분해는 숫자 원재료명 보기. 이 세 가지만 잡고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정승재 쌤은 50일 수학의 출발이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라고 말합니다. 고등수학까지 가야 하는데 왜 갑자기 분수부터 시작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수가 흔들리면 그 위에 올라가는 수학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분수는 생각보다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피자 조각입니다. 피자 한 판이 있습니다. 그 피자를 똑같은 크기로 자릅니다. 그리고 그중 몇 조각을 가졌는지 말하는 것. 그게 분수입니다. 여기서 아래 숫자, 분모라고 부르는 숫자가 있습니다. 분모는 피자를 몇 조각으로 잘랐는지 알려줍니다. 쉽게 말하면 조각 크기입니다. 피자를 크게 자르면 한 조각이 큽니다. 피자를 잘게 자르면 한 조각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분모는 그냥 아래에 깔린 숫자가 아닙니다. 조각 크기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번엔 위 숫자입니다. 분자라고 부르는 숫자입니다. 분자는 내가 가진 조각 개수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분모는 조각 크기, 분자는 조각 개수.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분수의 절반은 이미 끝났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전국 학부모를 당황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왜 분수 더할 때 아래 숫자는 안 더해요? 이 질문을 받는 순간 부모님들은 잠시 멈춥니다. 방금 전까지는 관리비도 내고 택배 반품도 혼자 하고 마트 할인 쿠폰도 챙기던 괜찮은 어른이었는데 아이의 이 한마디 앞에서 초등 수학 권위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아래 숫자는 조각 크기입니다. 우리는 조각 크기를 더하는 게 아닙니다. 조각 개수를 더하는 겁니다. 같은 크기의 피자 조각이 있습니다. 한 조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조각이 더 있습니다. 합치면 몇 조각입니까? 세 조각입니다. 이게 바로 분수 덧셈입니다. 수학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모가 같으면 분자끼리 더한다. 그런데 이 말을 생활 속 장면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같은 크기 조각이면 개수만 세면 된다. 이겁니다. 아래 숫자를 더하지 않는 이유는 아래 숫자가 개수가 아니라 조각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분모는 조각 크기야. 분자는 조각 개수야. 조각 크기가 같으면 개수만 세면 돼. 이 한마디면 됩니다. 분수는 갑자기 천재가 되어야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크기 조각이 몇 개 있는지 세는 겁니다. 여기서 새로운 이슈가 나옵니다. 조각 크기가 다르면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어떤 피자는 크게 잘랐습니다. 어떤 피자는 작게 잘랐습니다. 둘 다 한 조각이라고 부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다릅니다. 큰 한 조각과 작은 한 조각을 둘 다 한 조각이니까 같아 라고 우기면 식탁에서 바로 논란이 생깁니다. 아니 내 조각이 더 크잖아. 아니야 둘 다 한 조각이잖아. 이러면 수학 시간이 아닙니다. 피자 분쟁입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조각 크기를 같게 맞춰야 합니다. 수학에서는 이것을 통분이라고 부릅니다. 통분. 이름은 어렵습니다. 약간 관공서 서류 같습니다. 하지만 뜻은 아주 쉽습니다. 조각 크기 맞추기. 끝입니다. 통분은
수학 천재들만 쓰는 비밀 기술이 아닙니다. 크기가 다른 피자 조각을 같은 크기로 다시 맞추는 일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몇 조각인지 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분수 뉴스 정리합니다. 분수는 피자 조각입니다. 분모는 조각 크기입니다. 분자는 조각 개수입니다. 통분은 조각 크기 맞추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분수의 큰 줄기는 잡은 겁니다. 다음 수학 이슈입니다. 분수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약수와 배수가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당황합니다. 아니, 방금까지 피자 이야기했는데 왜 갑자기 약수야?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건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정승재 쌤도 1강에서 통분을 이야기하려면 약수와 배수 개념이 중요하다고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약수와 배수는 분수 뒤에서 대기하던 숨은 스태프입니다. 분수를 계산하려면 조각 크기를 맞춰야 합니다. 조각 크기를 맞추려면 공통기준을 찾아야 합니다. 그 공통기준을 찾을 때 약수와 배수가 필요합니다. 이제 약수를 보겠습니다. 약수는 무엇일까요? 복잡하게 가지 않겠습니다. 약수는 딱 나누어지는 숫자입니다. 과자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과자를 친구들에게 똑같이 나눠줍니다. 나눴더니 하나도 안 남습니다. 평화롭습니다. 불만 없습니다. 친구들도 조용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 수는 약수입니다. 반대로 나눴더니 과자가 하나 남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남은 거 누가 먹어? 왜 쟤만 하나 더 먹어? 이 순간부터 과자 분배의 논란이 시작됩니다. 그럼 그건 약수가 아닙니다. 약수 판정은 간단합니다. 나눴을 때 남으면 탈락, 나눴을 때 안 남으면 합격. 초등학생에게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과자를 똑같이 나눴을 때 남는 게 없으면 약수야. 중학생에게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약수는 나누어 떨어지는 수야. 할머니께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딱 나눠지면 약수예요. 같은 말입니다. 듣는 사람에 맞게 말만 쉽게 바꾼 겁니다. 처음부터 공약수, 최대 공약수, 정수의 성질 이런 말로 들어가면 아이 눈빛이 꺼집니다. 부모님 눈빛도 같이 꺼집니다. 처음엔 과자 나누기로 가면 됩니다. 남으면 탈락, 안 남으면 약수. 이 정도면 시작은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 수학 이슈입니다. 오늘 가장 무서워 보이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소인수분해입니다. 소인수분해. 단어만 보면 수학계의 최종 보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승재쌤이 1강에서 잡아준 흐름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숫자를 쪼개서 그 안에 어떤 재료가 들어있는지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소인수분해는 숫자 원재료명 보기입니다. 요즘 마트 가면 가격만 보지 않습니다. 용량도 보고 성분도 보고 원재료명도 봅니다.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에 보이는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뭐로 만들어졌니? 하고 속을 뜯어보는 것입니다. 그게 소인수분해입니다. 큰 레고 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집 하나입니다. 하지만 뜯어보면 작은 블록들이 있습니다. 숫자도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큰 숫자 하나입니다. 하지만 뜯어보면 작은 숫자 블록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블록을 찾아보는 것이 소인수분해입니다. 쉽게 말하면 숫자 레고 뜯기, 뉴스식으로 말하면 숫자 원재료명 공개, 더 쉽게 말하면 숫자가 뭘로 만들어졌는지 보는 일입니다. 숫자는 그냥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있는 재료를 봐야 합니다. 그 재료를 알아야 약수도 보이고 배수도 보이고 통분할 때 필요한 공통기준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숫자를 과자 봉지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겉에는 숫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원재료명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어떤 작은 숫자들로 만들어졌는지 그걸 보는 것이 소인수분해입니다. 그래서 소인수분해는 그냥 어려운 계산 기술이 아닙니다. 숫자의 속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승재쌤이 1강에서 말한 큰 흐름은 이겁니다. 수학은 공식을 외워서 답만 쓰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기준으로 보면 오늘 내용이 한 줄로 이어집니다. 분수를 더하려면 조각 크기가 같아야 합니다. 조각 크기가 다르면
같게 맞춰야 합니다. 그게 통분입니다. 통분을 하려면 공통기준이 필요합니다. 공통기준을 찾으려면 약수와 배수가 필요합니다. 약수와 배수를 잘 보려면 숫자 안에 들어있는 재료를 봐야 합니다. 그게 소인수분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전체 흐름은 이렇습니다. 피자 조각 크기를 맞추려고 과자를 똑같이 나눠보고 마지막엔 숫자 원재료명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학이 참 집요합니다. 피자 하나 먹자고 원재료명까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수학이 훨씬 덜 무섭습니다. 분수 따로, 약수 따로, 소인수분해 따로가 아닙니다. 전부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 다시 정리합니다. 정승재 쌤이 강조한 큰 메시지. 공식만 외우지 말고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의 쉬운 정리는 이겁니다. 분수는 피자 조각입니다. 분모는 조각 크기입니다. 분자는 조각 개수입니다. 통분은 조각 크기 맞추기입니다. 약수는 남지 않게 딱 나누어지는 숫자입니다. 소인수분해는 숫자 원재료명 보기입니다. 아이에게는 이렇게 말해주세요. 분수는 피자 조각이야. 분모는 조각 크기야. 약수는 과자가 남지 않게 나누는 거야. 소인수분해는 숫자 원재료명을 보는 거야. 어려운 말을 처음부터 그대로 던지면 아이도 무섭고 부모도 무섭고 수포자는 이미 마음이 현관문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생활 속 말로 바꿔주면 됩니다. 50일 수학 2.0은 이런 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승재 쌤이 잡아준 핵심을 수포자 부모님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하고 중학생도 연결을 잡고 고등학생도 기초를 다시 세우고 부모님도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 그 말이었구나 하고 고개 끄덕일 수 있게 어려운 수학을 뉴스처럼 쉽고 생활처럼 가깝게 수포자도 알아듣는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전 국민 수포자 탈출 프로젝트. 오늘은 분수, 약수, 소인수분해를 피자, 과자, 숫자 원재료명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뉴스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두시고 다음 수복남 수학 뉴스도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복남 수학 뉴스였습니다. 수포자 아빠 수복남이었습니다.